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었죠. 앞서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정권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라임펀드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올해 초부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그리고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의 부정한 자금 유용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언론은 곧바로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는데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지요. 사선 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이 라임 건에 연루됐다라는 거였는데, 라임 자산운용이 김상희 의원 등에게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 본인에게 사과를 했다면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을 거쳐 오늘 본격적으로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2018년 라임펀드가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 빼돌려진 돈 25억 원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은 누구이며 이 돈의 경로는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라임펀드 자금 중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300억 원 중 19억 6천만 원이 민노총 출신 사업가인 장모 씨에게 건너졌다는 데서 이 사건은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라는 사람은 누구냐? 장 씨는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금융인들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사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한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도 5억 3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라임펀드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웅이 회장으로 있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3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 일부가 횡령됐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김영홍이란 회장이란 인물은 필리핀의 이슬라 리조트를 매입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금 중 일부가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 씨와 민주당의 한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라임펀드와 민주당 간의 유착관계가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죠. 앞서 민주당 소속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라임펀드의 전주 역할을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김상희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25억 원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참고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측 인사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것과 관련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검사 결과 발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떠한 비호 세력의 그 사람들이 몸통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호 세력의 몸통을 가려내는 일이 검찰이 할 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민노총 간부 출신 사업가 장모 씨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펀드 자금 중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300억 원 중 19억 6천만 원이 민노총 출신 사업가인 장모 씨에게 건네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지만 사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온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월간조선의 기사를 보면 라임돈 들어간 리조트 카지노의 실권자는 민노총 간부 출신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노총 간부 출신이 라임돈이 들어간 카지노와 관련돼 있다라는 풍문은 한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장 씨가 송사에 휘말리면서부터였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도박, 개장죄로 경찰에 고발된 장 씨는 강제집행 면탈죄로도 검찰에 고소된 상태라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에 고발된 사람들은 장 씨 외에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회장 김영홍 등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범죄 단체를 구성해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송출해 약 2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게 고발의 요지였는데요. 여기에는 김영홍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 100억 원 상당을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 씨가 받았고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금도 직접 취득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고발인에 따르면 김영홍은 도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온라인 아바타 카지노를 불법 송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카지노 실권자인 장 씨가 깊이 가담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영홍 회장은 2020년 초 라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 2019년 10월 해외로 도피해 잠적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김영홍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3,5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중 300억 원을 필리핀 리조트 인수 명목으로 유용했다. 그리고 이 중에 19억 6천만 원을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 씨에게 건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둘이 불법 카지노로 막대한 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카지노의 실권자는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 씨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김영홍 회장이 횡령한 돈 300억 원 또 장 씨에게 줬다는 19억 6천만 원 그리고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하면서 벌어들인 약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의 행방을 쫓는 일이 앞으로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역도당 후원 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5억 3천만 원은 또 뭐냐?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라임 사태를 비호한 세력의 몸통을 가려내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호 세력 몸통 중 하나가 정권 차원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시도 세력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문정권은 라임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인 금융증권 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참고로 합수단은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주가 조작 근절을 강조했던 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 합동수사라는 명칭답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파견 인력이 배치돼 함께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출범 직후 7개월 동안 무려 126명을 재판에 넘기고 240억 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고 때문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그래서 붙은 것입니다. 잡수단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설치가 됐는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듬해 2월 서울 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 여의도의 증권가가 서울 남부지검의 관할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됩니다. 2020년 1월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의 일환이었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이 계속 잇따랐는데 합수단이 사라진 이후 라임 자산 운용, 옵티머스 자산 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 장관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 범죄수사 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합수단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시 언론에서는 법무부가 무리한 폐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 합수단을 없앤 당시 문정권하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은 옳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수사를 마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가 하면 처리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비율도 급감했습니다. 연간 처리 건수 중 기소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수준을 유지하다가 합수단을 없앤 후로는 37.5%로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증권금융 범죄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 또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금융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합수단을 부활시키든지 관련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옵티머스 등등의 관련과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고 금감원과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